원래 제 처음 목표가 여행 갔을 때 호텔비 내려고, 여행 갈 때 저는 원래 숙소에 돈 쓰기를 약간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그래도 좀 좋은 데서 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숙소비라도 더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소소한 목표치는 달성해가지고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약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본인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그냥 회사원으로 부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을 둔 3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네, 아, 부업으로 하고 네, 계시고.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사업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네, 있겠다, 그죠? 네, 그럼 지금 원래는 해외 구매 대행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 졸업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됐어요. 그죠? 네, 2022년 한 3월, 4월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하루에 지금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집에서 퇴근한 다음에 포장하고 이제 소싱하고 주문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도 도와주고 있고. 하루에 3, 4시간만 투입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는 잡혀 있네요. 네. 부업으로 지금 네, 하고 부업으로 네, 하고 있고요. 멋있다. 그러면 직장이 딱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나 보나요? 네, 저희는 거의 정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일 없을 때는 좀 더 일찍 퇴근해도 되고. 일 없을 때는 빨리 퇴근하고. 네, 좀 더 좀 너무 유연하게. 네. 좋은 직장인데요? 네. 이런 직장 부업하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와이프도 조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루 3, 4시간 포장도 하고, 소싱 주문 처리까지 다 한다. 네. 야, 알뜰하게 쓰시는데? 네. 그럼 매출은 지금 서너 시간 드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 연매출 9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나오는 수익인가요? 아니요. 해외 구매 대행은 한 5에서 1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작년 한 7월부터 이제 사입한 제품으로 한 90에서 95% 정도. 이제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입으로 매출이 네. 9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딱 1억을 넘었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긴 네. 하겠다, 그죠? 약간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두려운 점은 뭐예요? 뭔가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버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잔잔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이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약간 내공이 없다 보니까. 아니, 원래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사업가로 전환하고 싶다는 게 욕구잖아요. 네. 그게 가까워지고 있는 그림인데 왜 두려울까?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오면서 이 매출을 일으켰으면 제가 이게 걱정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우등생도 아니어가지고 중간에 좀 하다가 이제 말고, 이제 또 저만의 방법으로 또 좀 가다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좀 안 잡혀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끌고 가겠다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사업하시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은 이제 매출이 현실로 다가오는 네. 시점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럼 월 매출이면 보통 한 2천 정도 되나요? 지금 하반기부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입 시작한 7월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네.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네. 이제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1억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면 되죠. 네. 그럼 사입 제품의 마진은 어떻게 돼요? 해외 구매 대행하고? 둘 다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아마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잘 안 보고 있어요. 비중이 있죠. 네. 관심이 밖에 있다, 네. 이제. 그냥 들어오면 내 사입으로. 네. 들어오면 그래 하고 그냥 팔고 있습니다. 원래 해외 구매 대행을 배우다가 네. 이제 눈을 뜨면 그 제품을 사입을 해서 이제 네. 점점 마진율을 넓혀가고 판매량을 늘려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넥스트 스텝으로는 일단 걸음마를 떼셨고 네. 이제 맛을 보고 있고, 마진도 상당히 괜찮아요. 40에서 50%면 굉장히 네. 괜찮죠. 사실은 지금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실제 이 말씀드린 40에서 50% 마진은 일반 과세사 기준으로 부가세 부분을 빼고 지금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카테고리 상품군은 어떤 쪽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계절에 상관없는 그냥 생활용품. 네. 비시즌 네.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생활용품. 네. 좋죠. 네. 얼마 전에 김 대표님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분은 이걸 깔아놨거든요. 네. 비시즌을. 네. 그게 두려움이 없어. 네. 비시즌을 깔아놓으면 나머지 시즌 상품은 이렇게 보너스잖아요. 네. 근데 보너스가 굉장히 큰데 네. 대신에 안정감이 있죠. 네. 비시즌을 깔아놓으면. 근데 또 비시즌을 만들긴 또 어렵기도 해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잘 만들어 놓으면 탄탄하게 되죠.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을 배웠는데 그간 2년 동안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들어봐도 될까요? 네. 우선 처음에 교육 받은 다음에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이제 미서시 이용해가지고 대량을 올렸는데 한 매출이 한 그때는 100만 원에서 1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업자 3개로 했었는데 이제 더 욕심내려고 했는데 이제 약간 일도 좀 더 바빠지고 이제 아기도 그때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여서 좀 더 집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계속 매출은 나오니까 그래.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그래 그냥 원래 제 처음 목표가 여행 갔을 때 호텔비 내려고 여행 갈 때 저는 원래 숙소에 돈 쓰기를 약간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그래도 좀 좋은 데서 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숙소비라도 더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소소한 목표치는 달성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다가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좀 더 이제 약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약간 이제 휴직하고 좀 심심한 상태여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채널에는 되게 억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나오기에 네.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망설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제 신뢰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원래부터 신뢰하고 있었는데 항상 영상 보면서 이제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억대 매출 나온다는 건 말 그대로 대표님이 가시는 길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빨리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을 물어봐서 해소하는 게 저도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모신 이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제 자유롭게 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걸음마 수준에 있는 분, 어느 정도 안착하기 시작하신 분, 모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사업가들이 계시죠. 대표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리얼하게 좀 풀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거의 2년 만에 오셨는데 뭐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반가웠습니다. 네. 사실 반가웠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끈을 놓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길을 걸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또 멀리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어떤 거를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엄청 적어왔어. 지금 노트북이 여기 있는데 엄청 빨갛게 지금 적어왔어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아마 다른 분들도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이제 전환될 예정인데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마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복리부자 장부 양식을 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1차 마진 있고 2차 마진 있고 2차 마진은 부가세를 다 제외한 금액이 마진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 숫자가 지금 벌써 40에서 50%거든요. 그게 일반 과세자 기준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네. 대신에 문제되는 거 하나는 지금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세 포함했던 금액이 사실은 마진이에요. 네. 그래서 40에서 50%가 아니고 한 45에서 60%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거고 네. 그만큼은 이제 간이과세자는 내 거였는데 네. 세금을 내야 네. 돼요. 내야 돼요. 네. 내야 될 세금이 생겼다. 네. 이게 차이점이지 운영상에 바뀔 건 없어요. 그럼 제가 뭐 가격을 뭐 좀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이 정도 마진을 유지하고 싶은 게 내 목표치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그냥 하시고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내시면 돼요. 사업자 명의 변경 관련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양도양수를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구매 건수랑 리뷰가 사라진다. 1위였던 제품도 저기로 나락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스마트스타는 도움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다, 그죠? 네. 양도인의 가족 간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수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죠? 네. 신청 방법은 1대1 문의를 통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다 가능합니다. 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간에 있느냐를 네. 증명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네. 되는데 문제는 양도 후 리뷰? 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양도 양수 진행 시 양도인의 모든 정보가 양도된다. 그래서 기존의 스토어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네. 톡톡 상담을 누르시면 여기에다 질문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양도시에 뭐 리뷰나 구매 건수 이런 것 정보가 사라진다. 그래서 한 단계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들었어요? 네이버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정보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려면 각 플랫폼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입니다. 네. 앞으로 다른 것들을 하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마다 예측되는 그 유튜버에 떠다니는 이상한 이야기들 듣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경쟁자들이 네. 따라 붙으면서 이제 이게 좀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잘 팔고 싶은데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좀 더 낮추게 됐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좀 더 쓰게 됐고 하는데 슬슬 1페이지에 진입도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네. 팔리는 건수를 좀 보니까 네. 경쟁자들이 내 상품을 자꾸 카피해가지고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시장은 이렇게 자유 경쟁이잖아요. 네.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면 결국에는 상표권을 내고 지식재산권을 걸어가지고 보호하는 게 가장 완벽한 거죠.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상품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트래픽이 추이가 쭉 올라가네요. 올라가. 네. 6천 건 정도. 네. 근데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저는 요 정도는 안 합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가 조금 보이고 있네요. 네. 원래 저희가 1위였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붙으면서 이제 좀 내려왔습니다. 잘 팔고 있었는데. 네. 이놈이 문제네. 네. 네.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래 같은 가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구매 건수가 막 하루에 막 3, 40개, 50개 막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니까 잘 잡고 있었는데 어떤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구매 건수 꽉 채워가지고 네. 막 쭉 올라간 거네요. 네. 어뷰징. 네. 조지고 싶은데 네. 어떻게 심지어 저희한테도 물건을 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건이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이제 막 대량으로 저희한테 막 사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소를 다 아니까 경쟁자들 항상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주소가 어디서 많이 본 주소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요 지금. 경쟁자가. 네. 근데 뭐 저희는 좋긴 했죠. 그때는 이제 그때 마진이 더 컸었거든요. 그때는. 네네. 그때는 밑에 있었죠? 그때는 저보다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위고 그래. 얘가 2위였으니까. 방심하셨구나. 네, 그래서 고맙네 하고 해가지고 대량으로 사줘가지고 고맙다 하고 했었는데. 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 생기네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사간 데가. 그래요? 네. 이게 물량이 딱 자기들 떨어지면 저희한테 사가고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딱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을 만한 사이즈. 네. 억울하지만 이거 시장 경쟁,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상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상표권을 내고 공적인, 네. 법적인 네. 보호를 받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또 문제는 디자인권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브랜드보다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브랜드 상표권을 내지 않은 상태인 거고 네. 경쟁자는 자기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왔으면서 네. 상표를 봐가지고 네. 1등을 먹고 있어. 네. 그 중간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원래 네네. 일제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상세 페이지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상품에다가 이제 로고까지 각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순간 그 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제품이라 디자인권도 없는데 뭐 이거 이름 박는다 해가지고 효력이 있을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있죠.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로고가 박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가치가 더 더해집니다.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되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1페이지 진입을 하고 상위 쟁탈전에 돌입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한번 볼게요.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